속보, 펩 감독 기자회견 대반전, 소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손흥민 맨시티행 초일기 토트넘 초비상.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에 0대2로 완패했는데 맨시티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버슨 감독이 말하던 막바지 긴장의 시간을 이제 알겠나요? 손흥민의 찬스에서 압박감을 느꼈을 테니까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허버슨 감독의 말뜻을 이제 알아요. 허버슨 전 맨유 감독이 우승 직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을 부른 말, 끽끽거리는 시간이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후반 41분, 손흥민이 만든 결정적 1대1 찬스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주저앉으며 초조해했지만 공은 맨시티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골키퍼 오르테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스널이 챔피언이 될 운명이겠죠. 손흥민이 불운했던 게 아니라 골키퍼 오르테가가 잘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7에서 8년 동안 손흥민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만 만나면 결정적일 때마다 골을 넣었던 손흥민이었기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끝까지 불안했습니다. 골을 못 넣은 아쉬움과 골을 잃지 않은 안도감 때문일까요? 경기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2. 선위 실수. 마이클 조던도 소환됐다.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의 선 변호. MJ도 위닝샷 많이 놓쳤다. 손흥민의 실수에 마이클 조던이 소환됐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18일 한국 시각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손흥민이 아스널을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선수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르테타 감독도 아쉬웠나 보다. 맨체스터와 토트넘의 지난 15일 경기 0에서 1로 뒤진 토트넘은 후반 41분 강력한 찬스가 나왔다. 손흥민에게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만들어졌다. 그 순간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실점을 예감한 듯 머리를 감싸쥐며 쓰러졌다. 하지만 손흥민은 맨시티 골키퍼 오르테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블루를 삼켰다. 결국 맨시티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 맨체스터 시티는 27승 7무 3패, 승점 8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남은 1경기에서 승리하면 우승을 확정짓는다. 반면 아스널은 2위다. 시즌 막판까지 1위를 유지했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시티의 역전 우승을 넘겨주게 생겼다. 27승 5무 5패로 승점 86점, 2위다. 남은 경기에서 승리한 뒤 맨시티의 결과를 봐야 한다. 손흥민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아스널 팬의 일방적 비난이었다. 손흥민 역시 경기 다음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실책이었다며 사과했다. 아스널은 20년 만에 우승 문턱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디펜던트지는 아르테타 감독의 말을 인용, 마이클 조던은 위닝샷을 몇 번이나 넣었는지, 그리고 가끔은 위닝샷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것도 스포츠 묘미인데 어떻게 하냐고 보도했다. 3. 케인한테 배신감 느끼네. 이걸 손흥민 안 뽑다니. 최고의 동료? 에릭 다이어. 해리 케인은 손흥민이 아닌 에릭 다이어를 최고의 동료로 골랐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17일 한국 시각 케인이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케인이 자신이 상대한 선수 중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를 골랐다고 보도했다. 최근 케인은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과 만나서 키워드 인터뷰를 진행했다. 축구 실력이나 개인적인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를 던지면 키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를 고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 결정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손흥민이라고 답하는 것이다. 케인은 제일 과소평가된 선수로 과거 리버풀에서 뛰었던 조던 핸더슨을 선택했다. 핸더슨은 선더랜드에서 기대받는 유망주로 평가된 후 리버풀로 이적했지만 초창기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리버풀의 마무키 시절을 대표하는 축구선수였다. 그러나 핸더슨은 끝까지 팀에 남아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위지를 잃지 않았다. 그 위지는 위르겐 클롭 감독을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핸더슨은 조르지뇨 바이날둠, 제임스 밀러, 파비뉴 등과 함께 리버풀 중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핸더슨은 클롭 감독 밑에서 리버풀의 주장을 역임하면서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해내면서 레전드가 됐다. EPL 우승에 앞서선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해냈다. 암흑기를 대표하는 잉여 선수에서 리버풀을 부활시킨 선봉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리버풀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는 아약스에서 뛰고 있다. 과소평가를 제외한 다른 키워드에서 K는 스피드로는 카일 워커, 득점원으로서는 저메인 데포, 최고의 동료로는 다이어, 무서운 선수로는 해리 맥과이어, 잠재력은 자말 무시알라, 큰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골랐다. 아쉽게도 손흥민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심 손흥민의 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케인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최고의 호흡 때문이다. 경기장에서 두 선수는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많은 골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듀오를 넘어서 EPL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듀오가 됐다. 토트넘에서 보낸 시간 동안 두 선수는 리그에서만 47골을 넣었다. 놀라운 건 케인인 23골 24도움, 손흥민이 24골 23도움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완벽한 파트너십은 EPL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송케디오의 동행은 종료가 됐지만 두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을 새로운 파트너십은 아직 EPL에 보이지도 않고 있다. 두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도 친한 사이였다. 케인은 토트넘에 있을 때 아내와 보내는 시간보다 손흥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아내가 질투했을지도 모른다. 손흥민과 나는 경기장 밖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고 인터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으로 합류한 다이어를 선택했다. 4. 손흥민과 한일 듀오 결성하나 토트넘. 덴마크 또 방문 오른쪽 화살표 1초 신성 정밀 관찰. 토트넘 호스퍼가 덴마크 무대에서 활약 중인 스즈키 유이토 브랜디 이프를 관찰하기 위해 또다시 스카우터를 보냈다. 덴마크 매체 볼드는 15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 아약스 슈투트가르트는 다시 한번 스즈키 유이토를 관찰하기 위해 스카우터를 파견했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유럽 빅클럽들은 덴마크의 스카우터들을 파견했다. 스카우터들은 지난 6일 덴마크 헤르닝에 위치한 MCH 아레나에 방문해 미트윌란과 브랜비 간의 2023에서 2024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28라운드 맞대결을 지켜봤다. 덴마크 팁스블라댓에 따르면 이날 경기장을 방문한 팀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도 포함됐다. 그들은 브랜비의 스즈키 유이토, 니콜라이 발리스뿐만 아니라 미트윌란의 다리오 오소리오, 프랑쿨리노, 올리버 쉐렌센 등을 관찰했다. 여기에는 조규성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규성은 90분 풀타임을 뛰며 자신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 등을 선보였다. 후반 추가 시간 프랑쿨리노의 패스를 오른발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으나 프랑쿨리노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골이 취소됐다. 경기를 관찰했던 팀들 중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도 있어 일부 국내 팬들은 조규성과 손흥민이 함께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는데 토트넘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일본 출신 윙어 스즈키 유이토였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 아약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달 22일 브랜비가 스즈키의 멀티골로 미트윌란을 2에서 1로 격파했을 때 스즈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다시 스카우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이 진지해지자 지난해 여름 브랜비에 입단한 스즈키가 1년 만에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예측이 거세졌다. 매체도 브랜비가 500만 유로, 약 73억 원, 도 안 되는 금액에 스즈키를 영입한 것을 고려하면 그는 덴마크에서 가장 눈부신 이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며 1500년에서 2500만 유로, 약 220에서 366억 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다. 2001년생 윙어 스즈키는 지난 2023 상반기 프랑스 리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뛰다가 일본 제1리그 시미즈로 복귀한 후 곧장 브랜비 러브콜을 받고 조규성과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에 둥지를 틀었다. 스즈키는 덴마크 1부 리그에서 이번 시즌 하반기 들어
기량이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시즌 그는 1군 모든 대회에서 28경기에 출전해 11골 8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2선 공격수로 거듭났다. 윙어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골결정력도 일품이라는 평가다. 스즈키는 한국 축구에도 알려진 인물이다. 2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2022 U23 아시안컵 8강에서 2골을 넣어 일본의 한국전 3에서 0완승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벌어지진 않아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린 대회를 아니었으나 한국 축구에 미친 충격파는 대단했다. 특히 일본은 2024 파리 올림픽을 겨냥하고 자체적으로 21세 이하 대표팀을 구성해 이강인 등이 포함됐으며 상당수가 1에서 2살이 한국 선수들과 겨뤄 완승을 거둔 것이어서 한국 축구의 경종을 울린 경기로도 평가받았다. 스즈키는 이후 유럽 진출을 도모했고 브랜비에서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팀 내 핵심 멤버로 등극해 소속팀의 반대로 지난 4월에 열린 U23 아시안컵에 불참했다. 대신 토트넘을 비롯해 유럽 굴지의 구단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는 계기를 만들었다. 토트넘의 사령탑이 일본 선수들의 호의적인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점도 스즈키의 토트넘 입단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9 시즌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15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고 2021년 일본을 떠나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 지휘봉을 잡았다. 셀틱 시절에 후루아시 교코, 마에다 다이젠 등 자신이 눈여겨본 일본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차지 중이라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시즌부터 주말 리그 경기와 주중 유럽 대항전 경기를 병행해야 돼 선수단 숫자를 늘릴 필요성이 있어 멀티플레이어인 스즈키 영입은 구미가 당길 수 있다. 또 토트넘은 이번 여름 프리시즌 투어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활약 중인 토트넘에 스즈키가 합류해 한일 듀오가 탄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